재활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졸업 과정에서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실습을 거쳐서 국가고시를 치게 되면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따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은 우선 관심 있는 학회들의 교육들을 많이 이수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지치료, 연화치료 학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런 자격증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다양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각 과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국가고시는 볼 수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지만 외과를 따고 싶다. 그럼 외과를 또 딸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동시에 딸 수는 없는 거네요. 완전히 다른 분야로 다른 분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네. 이제 네. 학회가 또 있고 그렇게 되는군요. 물리치료랑 작업치료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계시고 심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아마 저희 치료실 소속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현재 심리치료사 선생님은 계시진 않고요. 이제 다른 과에 소속되어 있고 언어치료 선생님 한 분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만간에 우리 심리치료사님과 언어치료사님 기다리세요. 재활치료실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니까 방도 되게 많고 지금 총 한 몇 명 정도 근무하시고 현재 지금 치료사분만 한 20명 정도 아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 직군이랑 작업치료사, 그리고 언어치료사, 그리고 이제 업무를 봐주시는 보조 선생님까지 이렇게 계시고 있습니다. 총 몇 분의 환자들을 치료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30분에 1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2명에서 14명 정도 평균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30분 정도 충분히 한 분한테 시간을 쓰시는군요. 간단하게 운동 교육만 받는 분들은 구두 설명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신경계 환자분들은 직접 환자분을 접촉을 해서 운동 방향을 하나하나 다 설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한 환자분이 내원하시게 되면은 물리치료만 받으시는 경우는 사실 조금 엄하고 물리치료 받고 물리치료 30분을 또 받고 작업치료도 30분 받고 뭐 언어치료도 또 30분을 받고 그다음에 기구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동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낯선 기구도 많고 하는데 조금 소개해 주시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인지치료 도구 중에 코그 트레이너라는 도구입니다. 인지적인 부분과 이런 상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좌우 앞뒤를 이용한 게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선 이것들은 잡는 모션도 운동이 될 수 있고 여기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력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자동차들과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떤 상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 기구를 바꿔주고 같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아까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딱 집중했다가 그거에 맞춰서 집중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때마다 환자분들께 이제 자세라든지 이제 상황에서는 조금 멈춘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이런 인지적인 요소까지 접목하면서 함께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거를 한번 바꿀까요? 이거를 또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핸들이 있었는데 네네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빠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손 세밀하게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여기다가 팔을 이렇게 감아서 조금 더 고정한 채로 어깨 움직임으로만 좀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지의 세밀하거나 다양한 움직임을 훈련시키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는 거. 코끼리 자전거입니다. 코끼리 모양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 자전거라고 주로 부르시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움직임이 다른데 스태퍼라고 해서 밟는 거 위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4대는 좀 굉장히 좋은 장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속성 운동도 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이제 컨디션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심폐 운동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처음에는 많이 하시죠. 이제 아무리 묶어드려도 서는 훈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침대째 오시면 침대째에 눕혀서 이제 만세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근데 인지가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간혹 이런 스트랩을 또 빼는 경우가 있으셔서 위험해서 그런 분은 이제 손까지 같이 고정을 하고요. 다른 기구 적용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립기라는 이제 기구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힘이 없어도 이렇게 안전하게 고정된 후에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제 세우면 선우 훈련이 자기 그 몸무게를 서서히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초기 고관절이나 무릎 환자분들 체중 지지 훈련할 때도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아직 체중 지지가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라는 이제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으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이렇게 지지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고, 이거가 잘 되는 분들은 이제 저기 프론 스탠더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직접 선우 훈련을 하는 기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가시죠. 네. 이대로. 동작 분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작 분석실이라고 천장에 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적외선 마커를 몸에 부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 카메라가 이제 찍어냄으로써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컴퓨터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걷는 모습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레포트로 해서 이런 결과물로 얼마나 팔을 어떤 각도로 움직이는지, 뭐 걸을 때는 어떤 습관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적인 자료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수술 전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초기에 재활 전에 먼저 촬영하고 그 후에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행뿐만 아니라 뭐 이런 뛰기, 점프, 아니면 뭐 골프 동작들이나 아니면 상지 움직임도 다 가능합니다. 골프도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객관된 자료로 이제 분석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천정보행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신경계 환자분들이 걷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비 때문에. 그럼 이렇게 조끼 형식으로 이렇게 환자분을 이렇게 채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앞에 조끼 형식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어 있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주저앉지 않도록 안전하게 환자분이 정확하게 이제 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양쪽에 거울 같은 걸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걷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죠. 치료사들이 환자분들을 이제 컨택을 하면서 걷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게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낙상의 위험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이 그리고 처음에 걷는 훈련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용을 해드리면 또 심리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훈련에 좀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왼발, 오른발. 이거 안 넘어지게 안전하게 동여냈어요. 2024년도에 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서 소망하는 바 있거나 앞으로 여기를 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14년 근무했다고 하지만 치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부족하고 아직 배울 게 많구나. 특히 환자분을 치료할 때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더 잘 마치고 조금 더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제 목표고요. 사실 물리치료사가 여자분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업무가 사실 좀 힘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치료하냐는 그런 성별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여자 치료사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꿈꾸시는 여성분들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어느 직군 불문하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의 소망은 연화치료를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생아들을 위한 연화치료 프로토콜을 좀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잘 갖춰져서 1년 동안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라면 제가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많이 내면서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를 꿈꾸는 학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늘 매일매일 다른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느끼는 건 저희가 도움이 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쌓아온 지식들을 환자분들께 잘 도와드리고 이를 통해서 보람을 얻는 직업이 원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작업치료사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을 모시고 물리치료사 또 작업치료사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또 보람된 직업인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각자 영역에서 많은 환자분들 만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